저희가 굉장히 좀 남다른 이유가 저희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양성을 할 때 총 3가지를 다뤄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그리고 2번째, 물건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 수납 방법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저희가 심리를 배워요. 쌓아두려고 이 물건들을 이렇게 집에 두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사진이 다가 아니다. 사연이 있다. 이 사연 속에는 사람이 있다. 저희 직업이 공간 크리에이터거든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직업입니다. 사실 세상에 없던 직업이었는데요. 제가 없던 일을 그냥 갑자기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 정리에 관한 일을 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많고, 저도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또 배워서 했었는데 좀 차별점을 두고 싶었고, 내가 하는 건 물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 물건을 비워내서 그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걸 좀 어떻게 부여하고 그거를 좀 나타내고자 싶어서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만들고 그 직업을 통해서 공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집을 보면 사실 불필요한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비워내고 필요한 물건만 남겨서 잘 쓸 수 있도록 배열하고, 그리고 비워진 공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내서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해서 인증 업체까지 하고 나면 5년 동안 총 6,000건의 솔루션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 제가 다 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매뉴얼, 데이터, 그걸 통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 직원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남다른 이유가 저희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양성을 할 때 총 3가지를 다뤄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그리고 2번째, 물건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 수납 방법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저희가 심리를 배워요. 쌓아두려고 이 물건들을 이렇게 집에 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그거를 다 모았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쌓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해요. 왜 이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거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또 기술로 만들려고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술은 사실 그전에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술은 사실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워내고자 하는 힘을 조금, 사람을 결국 우리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주지만 그걸 하고 난다 하는 거는 본인이어야만 하잖아요. 공간의 주인이.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비워내고 잘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면 사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잘하는 일이 정리정돈이고 집 꾸미기이기 때문에 이 일을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블로그를 썼어요.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제가 2년간 365일 중에서 350일을 썼어요. 아침 9시에, 그러니까 8시에 출근을 해야 되겠죠? 그 집을 가려면 9시부터 시작해서 7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뭐 중간에 견적도 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애기 엄마기도 하니까 집에 정리하고 새벽 4, 5시까지 블로그를 썼어요. 저 2,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거를 2년간 꾸준히 거의 빼놓지 않고 열심히 했던 적이 내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하고 저의 차별점이 뭐였냐면 다 비포 앤 애프터만 있었어요. 집의 변화. 뭐 이랬던 집이 이렇게, 어지러웠던 서랍이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만 하니까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놓고 살아? 뭘 배웠대? 친정의 선.
우리 고객들이 저를 믿고 사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비포 앤 애프터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다. 사진이 다가 아니다. 사연이 있다. 이 사연 속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이야기를 썼고 사연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구독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제 블로그가 인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글로는 또 다 담기지 않아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죠. 참 유튜브 하는 게 참 부끄러웠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글보다는 눈을 보고 카메라 넘어서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연, 이런 것들을 다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찍어서 제가 핸드폰에서 바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되게 그렇게 올렸는데 와 진짜 이건 진짜 꿈만 같은 일인 거죠. 10개도 안 되는 영상 정도가 올라갔을 때 연락이 와요. TVN에서 어떠한 연예인이 당신을 추천한다. 정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당신을 전문가로 추천하고 있으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 누구지? 어떤 연예인이? 누가? 뭐지? TVN 뭐지? 막 너무 설레더라고요. 서울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더 놀란 건 그때 앉아 계셨던 PD님이셨어요. 그 PD님이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던 PD님이실 거예요. 그 아빠 어디가? 러브하우스? 이런 걸 찍으셨던 그런 걸 하셨던 김유곤 PD님이시거든요. 제가 왜 놀랐냐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기 몇 달 전에 제가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 10개도 안 되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인테리어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의 집을 바꿔주고 인생을 바꿔준 그런 TV 프로그램 있지 않았었느냐. 그것 말고 정리만으로도 집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TV 프로그램 나 할 수 있다. 나 그런 거 너무 하고 싶다. 소원이다. 이런 거를 2020년 내 목표다라고 제가 막 유튜브에다가 막 소리 지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나? 이 사람이? 근데 아니다. 못 들었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고.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분의 말로 저를 추천하신 분이 신혜라 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혜라 씨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나를 안다고요? 돌아 생각을 하면 그냥 돈을 주고 집을 맡겼는 내 고객. 그 고객의 집을 그냥 또 다른 고객을 내가 또 유치하기 위해서 또 그냥 말 그대로 돈 벌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썼고 이렇게 하다가 기록했고 그들이 욕되는 게 싫어서 진정성을 담아서 스토리를 썼고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네,